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경제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경찰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집회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보단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 모두 10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 100여 명을 비롯해 이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도 압수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집회는 오늘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쇄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존중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시민입니다. 매일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국 체육을 떠받쳐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일상으로 돌려주십시오. 봉쇄 집회가 이어지며 체육단체들은 경기장 안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 업무 역시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해 유권자 1,100여 명의 민의가 훼손됐다는 사실 KBS가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류를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 결과 중복 입력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전북 전주시 중화산 일동 투표소입니다. 투표와 개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해 유권자 1,100여 명의 민의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고 선관위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표를 주관한 김호춘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잘못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 선관위도 자료를 통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선관위는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중복 입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 사무 관계자 실수로 3투표소 투표록에 투표소명을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한 채 개표소로 이송했고 3투표소 투표지를 1투표소 것으로 오인한 채 개표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로써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은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값만 2번 반영된 채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진행되던 지난 4일 새벽 잘못 개표되고 있는 3투표소 투표지를 발견해 전북도지사 등 5개 선거 개표 결과는 수정했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는 바로잡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으면 열흘 안에 이를 시정하도록 했지만 이번처럼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 등에 대해선 수정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완산구 선관위와 전북도 선관위는 오늘 회의를 거쳐 개표 결과를 수정하도록 결정하고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아 선거통계 시스템에 잘못 공개된 개표 결과도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에 대해 관련 사안으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만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관리에도 소홀했고 조사 또한 방해했다는 판단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빵 행렬로 이어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과징금 6,200억여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개인정보의 조사 결과 해커는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3,700여만 명의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또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인증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이상 트래픽이 발생했는데도 고객 민원 접수 전까지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계보위는 지적했습니다. 탈퇴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개보인은 또 쿠팡이 타사 웹과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00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저장한 점, 납치 광고 등 부정 광고를 게재하는 파트너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과로사로 숨진 직원의 건강검진 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 회사는 개보의 결정에 재차 사과했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회사가 취한 선제적 조치가 이번 결정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불확실해졌습니다. 두 나라 간 무력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까지 공격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에 이어 주변국 미군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한 공격을 예고한 지 5시간 만에 미군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목표물들을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 49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물 가운데 일부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불과 6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당국자와 직접 통화했는데 이란 당국자가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없었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이란을 압박해 신속하고 유리하게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Ultimately, what we do tonight are going to advance our military interests and also enhance our diplomatic position. 이란도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기지를 드론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미군 기지 18곳을 공격해 상당수 시설과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هیچ عنوان ما کوتاه نمیایم در مقابله. اراده کردیم دشمن رو شکست بدیم. ان شاء الله شکست بدیم.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공습을 주고받은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고 통과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사태는 종전과 확전 사이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어서 이슈 클릭입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의 첫 경기 체코와의 한판 대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통계 분석 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팀의 승리 확률이 더 높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축구 강호인 멕시코와의 판세는 어떨까요? 그 결과를 이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예측해봤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한 동물원, 순둥순둥하게 생긴 카피바라들이 먹이가 담긴 상자 앞에 모여 있습니다. 두 개의 상자엔 각각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가 붙어 있는데요. 카피바라가 먼저 뚜껑을 여는 쪽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카피바라가 선택한 상자는 어느 쪽일까요? 결과는 두 상자 모두 열리지 않아 무승부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승부의 세계, KBS의 월드컵 중계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대한 인파가 월드컵 개최국 중 하나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를 가득 메웠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세계 최대 규모의 인간 파도 만들기에 도전한 건데요. 그런데 쉽게 접할 수 있는 파도 타기로 세계 기록 도전에 나선 이유, 바로 이 파도 타기를 유행시킨 본고장이 멕시코이기 때문입니다. And we're here today to participate in the wave. It's a special occasion that is contribute to the World Cup, and we are here to participate.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도전에서 기록을 깨지는 못했는데요. 비록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월드컵을 향한 열정만큼은 세계 기록감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낡은 버스 한 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쿨버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연한 퀴라소 월드컵 대표팀이 타고 있습니다. 퀴라소 선수들이 자국에서 훈련할 때 타는 버스인데요. 한국 대표팀의 버스와 비교해 봐도 차이가 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키라소는 카리브해에 있는 인구 15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빈곤층일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본선 진출 소식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행인 건 키라소 대표팀이 공식 경기장으로 이동할 땐 주최 측이 제공하는 최신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경제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고 매일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남길 바라봅니다. 언제나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 다친 데를 좀 봐줄래요? 아무리 아파도 난 괜찮았어요. 싫다 했던 말이지만 미안해요.